나 수연. 나는 평범한 딸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나를 무척 아껴주셨고 나는 그런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아버지는 성실한 공무원, 어머니는 조용한 주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단정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내가 28살이 되던 어느 날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다. 수연 씨, 이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형이 O형으로 나오네요. 네, 원래 그래요. 저 O형 맞아요. 그런데 보호자분이 B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나, 우리 엄마 B형, 아빠도 B형인데. 그럼 저는 절대 O형이 나올 수 없는데요. 맞아요. B형끼리 낳은 아이는 O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장난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엄마의 눈빛, 아빠의 말투, 집안의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 나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했는데 O형이래. 엄마 식칼을 내려놓으며.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너 어릴 때 병원에서 B형이라고 했잖아. 나. 그게 이상해서 다시 했는데 2번 다 O형이 나왔어. 아빠 무겁게. 병원에서 실수한 거겠지. 그런 건 흔하잖아. 나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아빠, 엄마 둘 다 B형인데. 저는 절대 O형일 수 없어요. 엄마. 수연아, 그 얘긴 그만하자. 그날 밤 부모님 방에서 작은 다툼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다. 엄마의 울음소리, 아빠의 낮은 목소리.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분명히. 요즘 왜 이렇게 멍하냐? 얼굴이 반쪽이야. 나. 혹시 내 혈액형이 부모님이랑 다르다면 어떨 것 같아? 동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진짜 다른 사람 딸일 가능성도 있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다른 사람의 딸. 그 한 문장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결국 조용히 아버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 보험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그중 낯선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출생증명서 1997년 월 1병원. 그 병원 이름 이상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난 병원. 엄마가 늘 말하던 그곳 이름이랑 다르잖아.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몰래 그 병원으로 향했다. 이미 오래전에 이름이 바뀐 작은 개인 병원. 접수대에는 중년의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혹시 1997년 월 1 출생기록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 그건 오래돼서 아마 보관이 안 돼 있을 텐데요. 나는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낡은 기록처를 꺼냈다. 간호사 속삭이며. 이상하네요. 당신 이름 아래에 또 한 명이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여자아이. 그리고 2명의 아기에게 교환 표시가 되어 있네요. 나는 손끝이 떨렸다. 교환 표시?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호사 작게. 그땐 시스템이 불안정했어요. 당시 기록에 표식 확인 불가로 재등록이라고 써 있네요. 아마 아기들이 잠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다. 엄마, 나 그 병원 갔었어. 거기서 이상한 기록을 봤어. 엄마 고개를 떨구며. 그걸 알아버렸구나. 나. 그럼 정말이에요? 제가 당신들의 딸이 아니라는 게. 엄마 울며. 그때 병원에서 사고가 있었어. 너무 어렸고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된 줄 몰랐어.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찢었다. 28년 동안 딸이라 불리던 나는 순간에 낯선 사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낯설었다.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여전히 내 옆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28년 동안 믿었던 사랑이 진실이라는 이름 하나에 흔들려 버렸다.
엄마,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엄마 눈물로. 우린 몰랐어, 수연아.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그저 우리 딸이라고 믿었을 뿐이야. 우린 널 사랑했어. 그건 변하지 않는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피는 무시 못하잖아요.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병원 기록에 적혀 있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다. 정은비. 나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여자아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당신이 수연 씨예요? 네. 그쪽이 은비 씨? 우리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거, 그거 진짜예요?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저는 당신이 자라야 했던 집에서 컸어요. 은비 쓴 웃음. 그럼 당신은 부잣집 딸로,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네요. 그런 셈이죠. 그녀는 나보다 한층 거칠었다. 손에는 오래된 흉터, 눈빛엔 싸늘한 생존의 그림자가 있었다. 내가 부러워했던 평범함이 누군가에겐 사치였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나 솔직히 당신 미워요. 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었는데 당신은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살았잖아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 줄은. 몰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옳았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평생 상처를 짊어져야 했다. 여기에요. 나 여기서 자랐어요. 좁은 골목, 벗겨진 벽지, 낡은 간판. 그곳엔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인생이 숨쉬고 있었다. 우리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당신 얘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애 대신 잘 자라준 아가구나. 그날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은비 엄마. 내 잘못 아니에요. 그저 우리 아이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짜 피해 냄새를 느꼈다.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아프도록 낯선 감정이었다. 그날 밤 은비는 나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거 당신 거일지도 몰라요. 그날 병원에서 받은 사진이라는데 우리 집엔 항상 이게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작은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다. 그 아이의 손목엔 수연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저 은비 씨 만났어요. 엄마 숨을 고르며. 그 아이 잘 있더라? 네. 그 집은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아빠 잠시 침묵 후. 몇 년 전에 알았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거든. 하지만 그때 널 잃을 용기가 없었다. 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어. 너는 우리 딸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리쳤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들의 눈물 속엔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서로 바꿀래요? 뭐라고? 당신은 내 부모 밑에서 자라보고 나는 당신 부모님 밑에서 살아볼게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은비 씨, 그건 말도 안 돼요. 나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 눈빛엔 28년의 결핍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동안 가진 게 많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기분이야.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3살짜리 나와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 아닐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서로의 삶이 뒤바뀐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 누군가는 용서해야 했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다.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삶이란 건 누군가의 행복 위에 세워진 또 다른 슬픔일지도 모른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가족이 마주 앉게 되었다. 정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하시기엔 너무 늦은 만남 아닌가요? 두 분 제발 차분히 이야기해요. 차분히요? 당신은 평생 내가 살았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나도 피해자야, 은비 씨. 피해자?
당신은 좋은 집에서 공부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컸잖아요. 수연 부모 조용히. 은비야, 우리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로 다 되나요? 우리 애는 아픈 몸으로 공장 다니며 대학도 못 갔어요. 그 사이에 당신 딸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잖아요. 그건 우리도 몰랐던 일입니다. 그저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켜준다고요? 그럼 우리 애는 누가 지켜줬습니까? 그날 식당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다.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누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제 알겠죠? 우리 부모님이 왜 화나는지. 그래도 난 내 부모님을 미워할 수 없어. 그게 문제야. 넌 언제나 이해한다고만 하지. 그게 더 잔인한 거 몰라? 은비 씨, 가끔 생각해요. 그날 병원에서 우리 둘이 바뀌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당신처럼 살았을까? 그럼 나는 당신처럼 됐을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교차한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은비의 어머니는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고 수연의 부모는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 사이에서 두 딸은 점점 지쳐갔다.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 나 이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피는 안 섞였어도 넌 내 딸이야. 그건 절대 안 바뀐다. 근데 나 진짜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그 아이 잘 지내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가끔 찾아가 봐. 그 애도 외롭잖니? 은비야. 그 집 사람들 미워하지 마. 그들도 피해자야.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해요?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 너도 누군가의 인생을 미워하게 될 거야. 그건 더 아파. 은비가 고개를 숙인다. 엄마의 손이 떨린다. 그날 밤 은비는 조용히 수연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돌아설까.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다. 왔구나. 잠이 안 와서 그냥 왔어요. 들어올래요? 아니요, 그냥 잠깐 얼굴만 볼게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운명이 장난친 거겠죠. 운명이라. 난 그 말이 제일 싫어요. 나도 그래요. 그날 두 사람은 밤새도록 말을 나눴다. 서로의 상처, 억울함, 분노, 그리고 사랑까지. 피는 다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수연 씨. 응?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 바꿀래요? 그 얘기 또 해요? 농담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려고요. 그래요. 우리 그냥 각자 자리에서 잘 살아봐요. 그래도 가끔 만나줄 거죠? 그럼요. 이젠 언니처럼 느껴져요. 둘 다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거짓 위에 쌓인 사랑보다 잔인한 진실이 더 오래 남는다. 두 딸은 결국 서로의 인생을 빼앗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다. 그게 어쩌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세월은 언제나 잔인할 만큼 빠르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게 변한 것 같았지만 사실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그리움. 그건 피보다 진했다. 은비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오랜 지병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단 하나였다. 은비야, 수연이 꼭 용서해. 왔네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엄마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네요. 10년이라니 참 빠르죠?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요. 카페 하나 차렸어요. 조용한 동네에서. 잘 됐네요. 커피 좋아하잖아요. 당신은요? 지금은 작은 병원에서 근무해요. 의료행정 쪽으로. 의료행정이라. 병원이란 공간 아직도 떠나지 못했네요. 그곳이 내 시작이니까요. 운명이 뒤바뀐 곳.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그만큼 옛 상처가 다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날 엄마가 당신 얘기 자주 했어요. 정말요? 응. 그 아이는 착하다. 넌 꼭 용서해야 한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 들려줘서. 우리 그동안 너무 돌아왔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좀 웃어봐요. 수연이 미소 짓는다. 10년 만의 웃음이었다. 며칠 뒤 은비는 수연을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초대했다. 하얀 벽,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창가에 놓인 말라붙은 화분 하나. 모든 게 소박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했다. 따뜻한 곳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꾸몄어요. 아이보리, 그레이 그리고 초록. 그 색 예전에도 좋아했죠. 기억하네. 그럼요. 당신 생일날 머플러 색도 초록이었잖아요. 그 머플러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정말요? 응. 이상하죠? 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울고 현재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서로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은비 씨. 응? 가끔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바뀌지 않았다면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글쎄요.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이렇게 깊게 알진 못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운명일까요? 예전엔 그 말이 싫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돼요. 나도요. 10년 전 서로의 자리를 원망하던 두 여자는 이제 서로의 삶을 인정했다. 그들은 피보다 진한 이름으로 가족이 되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린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다. 요즘은 가끔 내 친엄마 꿈을 꿔요. 근데 이상하죠. 그 꿈 속엔 당신 어머니도 같이 있어요. 그건 아마 두 분 다 당신을 사랑해서일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나는 두 엄마가 있는 사람. 그 말 좋다.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본다.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진다. 이제 우리 잘 살자. 그래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화면이 천천히 희미해진다. 운명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만은 어떤 운명도 바꾸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피보다 진한 이름, 그것이 바로 인연이었다.